하늘을 날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를 가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하고 있군요. 하지만 비상사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시다. 구멍이 정말 작으면 큰 문제는 아니죠. 확실히 가압 시스템을 망가뜨릴 만큼 강력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수로 창문이 날아가 버린다면 그건 문제예요. 이는 심각한 압력 손실을 의미하고 객선 전체를 다 감압시키기에 충분할지도 몰라요. 구멍에서는 운 없는 휴대용 가방과 같이 작은 뭔가를 빨아들이기에 충분한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둥글죠. 그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산되거든요. 만약 네모난 창문이라면 기류는 약한 곳을 찾아내 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압력 상실은 비행 중 화재라는 더 심각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엔진 고장이나 연료 압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엔진이 타고 있다면 승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엔진이 하나로도 꽤 멀리 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현대의 비행기들은 사실 엔진 없이 짧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 화재가 났다면 조종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실제 객실 내 화재는 아마 꽤 무서울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비행기에는 화재를 끄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승무원들은 여러분에게 단지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승무원들의 주된 일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니 객실 화재를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도 비행 전에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휴대 수화물에 무엇을 넣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2007년 비행기가 뉴욕을 떠났어요. 이륙 후 승객들은 머리 위 사물함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화재는 리튬 배터리에 합선이 생겨서 발생했어요. 승무원들은 몇 분 만에 화재를 수습했지만 안전을 위해 그래도 착륙하기로 결정했죠. 불이 붙는 건 배터리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한 승객의 공기정화 장치에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무엇을 쏟았느냐에 따라 좌석과 카펫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탑승 시에 가져갈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액체가 든 대용량 병, 마법의 공, 스노볼, 젤 캔들, 심지어 가끔은 젤 신발 깔창도 안 돼요. 드라이 아이스는요? 상공 1500m에서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드라이 아이스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도시락에 싸서 그냥 갖고 갈 수 없어요. 드라이 아이스 2kg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지만 항공사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어떤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요. 얼굴에 난 털로 산소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압 변화 때문에 승객의 산소 마스크가 아래로 떨어져요. 객실 내의 공기는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만약 갑자기 압력이 변화하는 일이 생긴다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우선 마스크가 내려와요. 마스크의 별명은 고무정글이죠. 두 번째로 조종사는 빠르고 안전하게 저고도로 하강합니다. 세 번째로 조종사는 마스크를 벗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경보를 해제합니다. 마스크에는 몇 분 동안만에 충분한 산소가 있어요. 조종사가 더 호흡 가능한 고도까지 충분히 내려갔기 때문에 비행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도 돼요. 비행기가 하늘에 남기는 하얀 흔적들은 응축된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이 액체는 연료가 연소될 때 방출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살짝 오염된 뜨거운 수증기로 차가운 겨울 공기로 숨쉬는 것과 약간 비슷한데요. 하늘 저 멀리는 어떤 계절이건 간에 항상 춥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번개는 비행기에 위험하지 않아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를 쳐도 승객들은 쇼크를 당하거나 하지 않아요. 항공기 전체는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죠. 이 보호장치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테스트했어요. 야간 비행 중 두 가지 이유로 불이 꺼져요. 하나는 잠이 들기 위함이고 하나는 대피할 때를 대비해 모두가 어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승무원들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대피하기에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문 가리개를 올려달란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더 감정적이게 되는 건 꽤 일반적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낮은 산소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은 집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높은 고도에 폐쇄된 공간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열망을 느끼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탑승하기 전에 커다란 초콜릿바를 샀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늘에 올라가면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건 보통 치킨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니면 생선을요. 어쨌든 하늘 위나 땅에서 뭔가를 갈망한다는 건 여러분이 보통 목이 마르단 표시예요. 가서 물 마시세요. 비행 중 많은 승객들이 두통을 겪어요. 특히 이륙 직후에 말이죠. 걱정 마세요. 원래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약 10분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고도에 오릅니다. 위의 공기는 매우 희박해요. 즉, 뇌로 가는 산소가 적단 뜻이죠. 기분을 더 낫게 하고 싶나요? 껌이나 부드러운 사탕을 씹으세요. 비행 중에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건 건조함이에요. 손과 얼굴이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건조한 공기 때문이에요. 객실 내의 공기는 철저히 여과되어 그 특이한 비행기 공기의 느낌을 주죠. 수분을 유지하고 탑승할 때 좋은 보습제를 챙기세요. 또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코가 막히고 목이 간지럽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재채기, 기침, 어떤 건지 알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그 건조한 공기 때문이에요. 코와 목을 마르게 해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끼게 하죠. 일단 착륙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기압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체가 팽창해요. 이 법칙은 여러분 위와 내부 장기에도 적용돼요. 아, 네. 비행기는 여러분 배에 가스를 심하게 차게 하죠. 좋은 소식은요? 모든 비행기엔 화장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화장실로 달려가야 한다면 거기서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 수 있거든요. 비록 좀 창피할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항공사 승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시야도 평소보다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신선하고 촉촉한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각막은 혈액 공급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신체의 한 부분이에요. 공기에서 산소를 바로 얻죠. 건조하고 산소가 적은 비행기 공기는 눈에 안 좋아요. 껌과 함께 안약을 가방에 챙기세요. 저하된 시력도 야간 이착륙 시 승무원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창문 가리개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비상시를 대비해 여러분의 눈은 어두움과 건조한 공기에 익숙해져야 해요. 그럼 비행기가 이륙했고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게 뭐요? 한 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하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달린 것처럼 피곤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산소 부족 때문이에요.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가능한 자주 일어나서 객실 주위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혈액을 펌프질하게 해야 해요. 걸어 다닐 수 없다면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쥐어짜고 풀어주면 혈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해요. 압박 스타킹도 많은 도움이 돼요. 적어도 저한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2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웃옷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백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 눌러 빼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옷 말기 달인이 되어 있겠죠? 또는 압력을 주기 위해 무릎을 쓰세요. 이 압축 가방들을 2개에서 4개 정도 표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해요. 그리고 백앤잇에 모아두면 더 많은 옷을 갖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 팁의 가장 좋은 점은 비행 중에 머리를 얹을 수 있는 편안한 베개 역할도 겸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간이 좀 더 있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포장용 큐브를 쓰는 거예요. 압축 가방만큼 공간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짐 싸기를 위해 그걸 선호해요. 바지 종류와 상의 종류처럼 옷이나 의상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온라인 소매 서비스와 여행 및 캠핑 매장에서 포장용 큐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상의 신발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장용 큐브도 있어요. 신발이 짐에서 차지할 공간을 압축할 수 있고 깨끗한 옷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웃옷에서 발냄새가 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모든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넣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는 추가 무게를 위해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레이어드해 입을 차례예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모두 골라 가능한 한 많이 입으세요.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거나 스웨터, 재킷, 코트 같은 겨울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수 있어요. 땀이 조금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항과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는 항상 몇 겹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름 속에서 진짜로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있겠네요. 그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싶지 않다면 무료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공항 내 아무 면세점에서 면세 가방을 사세요. 다음번에도 쓸 수 있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분의 물품을 모두 면세 가방에 보관해 추가 비용 없이 비행기에 갖고 타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표준 7kg의 여행 가방에 실제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가방 자체 무게만으로도 종종 2에서 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가방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 가방을 살 때 얼마나 무거운지도 고려하세요. 가벼운 가방을 선택하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이 유용한 팁들 중 몇 가지를 고수하면 짐 넣을 자리도 충분할 거고 휴가 때 쓸 여윳돈도 더 많아질 거예요. 즐거운 비행하세요.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물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를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를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